이게 지금 2024년 네. 뭔가 뭐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이거 너무 좀 시한폭탄이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표현해도 될 됩니까? 거다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참 옛날에 그 기사 쓸 때 항상 이렇게 쓰면 이제 막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그러는데 이제 시한폭탄으로 쓰면요? 예,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제는 시한 그러지도 핵자 못해요. 쓰면 난리 나겠네요. 시한 핵폭탄이. 아니 근데 뭐 그러면 조회수가 엄청나겠네요. 한마디로 부동산 PF는 네. 어느 정도라고 묘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대신 좀 부탁드려볼게요 이거. 중환자가 만약에 10명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어느 중환자들은 자기의 의지도 있고 예, 예, 기본적으로 좀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어느 중환자는 수준이 네, 도와줘도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럼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되는데 예. 그걸 억지로 연명하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예, 예. 본인도 의식도 없는 상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처럼 부동산 PF 현장은 워딩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뜬금없이 갑자기 PF에 대해서 네. 뭐 일장 보고 비슷하게 정부의 스탠스를 며칠 전에 했잖아요. 뭐 현장이 몇 개가 어떻고 몇 개가 부실이 네, 늘어났고 네, 네. 어딘 좋아졌고 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몇십조가 들어가는데 애초부터 투명성이 있어야 해가지고 현재 뭐 어느 현장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투명해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좀 보인 거예요. 이거 좀 선제적인 건가요? 일단 스탠스를 정했다는 얘기죠. 스탠스를 제가 정했다. 볼 때. 네네네. 어떤 스탠스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한계 기업은 책임을 져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자 못 내는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그런 PF 현장으로 좀 대치를 시켜볼게요. 네. 최근에 뭐 어느 수준이냐고 여쭤봤으니까 네. 청담동 리피에드가 10월 15일이었죠? 네. EOD 그 기한이익 상실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원금 찾겠다. 네. 1순위니까. 네. 왜 우리 코가 석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죠? 이제 대출금 갚아라. 우리 돈 빼갈란다 이거죠. 예. 그왜 빼갈려니?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나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이자도 못 받고 그걸 왜 들고 있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순위인 금융사들은 뭐 그냥 빨리 빼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마을이 1순위였으니까. 예. 우리는 그걸 회수해야겠다 하니까 제가 볼 땐 뒤에서 힘을 써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써줘서 이게 연결이 됐지.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타결됐어요? 이자 밀린 거 일부 상환하고 예. 상환하고 이자. 상환 안 했으면 그냥 새마을금고는 정부고 뭐고 말 안 듣고 갈판이었어요. 제가 볼 때. 네네네. 근데 입장이라는 게 새마을금고가 정부가 또 안 도와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재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금융사들이 그렇죠. 네네. 그러나 결론은 민간이잖아요. 예. 그럼 이 양반들이 왜 청담동 그 좋은 자리 리피드를 자꾸 회수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몇 번이나. 제 코가 석자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일단 연명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예.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100원의 땅을 샀어요. 네. 그 건축비가 100원이에요. 네.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고서 그럼 200억이라고 그럴게요. 100억인데 네. 수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업비에 대해서. 네네네. 그럼 30% 잡으면 60억 정도 돼요. 예. 풀로 할 때. 네. 그러면 260억의 분양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건축비가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억을 남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벌써 30억은 빠지네. 그죠? 건축비 올라간 거 계산하면 100억이 건축비라고 하면 30% 올랐으니까. 네. 그럼 빠지면 근데 이자로 또 10%짜리면 10억 빠졌네. 중요한 건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그러면 수익이 10% 줄잖아요. 30% 잡았던 게 10% 15%의 갭을 가지고 있는데 캡레이트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분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봄에 네. 했는데 제가 알기로 897가구 분양했는데 7개 계약됐어요. 이건 완패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 분양가를 그러면 얼마까지 낮출 거예요? 낮출 길도 난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손해가 되니까.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넘겨본 거예요. 일단 제가 보기엔 관점에서
왜 일단 이 값에 사람들이 수요가 없다 그러면 네.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네. 그거를 부담할 주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땅값을 낮추든지 네. 아니면 건축비가 낮아지든지 시행사가 수익을 까든지 포기하든지. 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로또가 맞고 이러면 살 수 있겠지만 경제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이거는 다시 분양해도 또 안 되겠죠? 일단 그냥 시간만 버는 것일 뿐. 네. 그 사이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를 또 내야 이자는 계속 되잖아요. 내야죠. 결론은 뭐예요? 금융비용만 커지고. 네. 그러면 지연할 뿐이다. 그러면 사업성은 또 떨어지고. 네. 수익성은 또 다운되고. 어. 그러면 이거는 답은 좀 정해진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이 건물의 용적률이 600%인데 정부에서 1000%를 올려줘. 그러면 살아날 기미는 있겠죠. 건축비는 그쵸, 대비 아차 땅이니까. 분양가가 더 높으니까. 네네네. 뭐 이런 극단적인 거 아니면은 살아나기 힘든 현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현장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 지방이나 수도권에 조금 토지를 비싼 값에 산 데들은 다 비슷한 현상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긴 그나마 브랜드와 입주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연명했다고 치지만 다른 데는 연명 못 하잖아요. 그 얘기에 맞춰서 이복형 금융위원장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금감원장이. 네. 그럼 연결이 딱 되잖아요. 이제 좀 능력 안 된 데는 정리수준으로 정리하세요. 가겠다라고 선포한 거랑 똑같죠.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정부의 지원을 못 받은 현장들은 네. 빠르면 말씀대로 일단 만기가 보통 연말에서 내년 봄이잖아요. 다들. 네. 그때 이자 상한 그 대출 금융기관에서 우리 연장 못해요. 회수할게요 하면 회수할게요. 해야지 정상인데 안 하면 경매죠. 그럼 부도죠. PF 네. 부시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걸 과연 내년 3월, 4월에 할 거냐 총선이 있는데. 저 4월 총선. 그럼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때문에 약간 뒤로 미룰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을 본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을의 근거는 또 이거예요. 네. 2009년도에도 똑같이 프로세싱이 진행됐어요. 네. MB 때도 2008년 글로벌 터지고 2009년에 2월 4일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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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1월 3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2월 4일 던지고 딱 2년 뒤인 2011년 2월에 삼화저축은행이 이제 영업정지를 먹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11개가 사태. 터졌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딱 2년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나와요. 신용경색이나 현장들이 부실화되고 경제가 이렇게 엉키기 시작하면 예. 이 PF 조달 금리가 보통 10%대로 넘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현장의 수익률이 20에서 최고래야 30인데 그러니까 25% 잡으면 2년 이자 내면 터는 거예요. 그 2년 걸리다가 못 버티면 정리되잖아요. 안 팔리면. 네. 근데 그게 2년 뒤에 다 터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지금도 프로세싱이 똑같이 가고 있고 그러면 계산하니까 내년 가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량 현장은 살아나겠죠. 우량 현장은 살아나고. 그렇죠, 우량 현장이요. 그렇게 보셔서 PF에 대한 제 답변은 상당히 심각한데 다행인 것은 대비책이 있다. 대비책이요? 네. 증권사 몇 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대한민국 역사상 뭐 증권사 은행들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나요? 아. 전혀 대한민국 국가가 뭐 큰일이 나갈 이걸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또 뭐 증권사 감내할 수 은행이랑 있다. 다르니까요. 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또 이미 예전보다 스킬이 많이 좋아져서 모니터링이 다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터질 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렇죠? 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터졌을 때 뭐 NPL이라고 있잖아요. 부실채권. 네. 이쪽 부분들을 활용하는 어떤 로드맵을 짤 수도 있고 그런 스킬은 있다고 봐요. 정부도. 아하. 그런 거를 볼 때 터져도 예전 같은 그 IMF처럼 잘 모를 때 막 도미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죠. 뭐 증권사들도 그렇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네네. 손실에 대비한 금액을 또 미리 이제 손실로 잡아놓고 다 잠재 손실로 잡아놓죠. 잡아놓고 부실 여신이 될 만한 거는 그렇게 먼저 부실로 취급을 해놓았다가 다시 네. 살아나면 그게 자산으로 다시 이제 편입하고 예, 네, 편입을 맞습니다. 하고 이동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우리가 10여 년 전에 한번 또 겪어봤으니까 네, 스킬이 생겼죠. 기본적인 이제 사이즈를 놓고 보면 예. 2009년하고 지금 2023년하고는 사이즈 다르죠. 자체가 다를 것 아닙니까? 물론 경제 규모도 사이즈가 커지긴 다른데 했습니다만. 다행인 거는 그때는 예를 들어 사이즈가
한 제가 알기로 70조인가 정도 되는데 70조. 정확한 수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네. 사이즈가 큰 데 비해서 그 전에는 무작위로 PF가 남발됐던. 네, 남발됐지만 지금 요번엔 틀려요. 아, 무작위로 남발된데 메이저하고 음, 저축은행 몇십 개 중에 제가 알기로 한 8군데가 9군데 빼고는 네. 다 부동산 PF 쪽에 리스크 헤지를 다 했었어요. 음, 볼륨을 따지면 이쪽이 훨씬 크잖아요. 다만 이제 이금융기관 중에 이제 많이 나왔던 새마라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신협, 네. 뭐 신협은 뉴스에 잘 안 나와서 리스크 헤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데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단위조합별이잖아요. 또.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무너지진 않잖아요. 아하. 그래서 제가 리스크가 나와도 심리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지만 금융기관에까지 전이가 되거나 물론 이건 있어요. 뱅크로는 누구나 망하잖아요. 네네네. 버틸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그 정도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툴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이번에도 잘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새마을금고도 정부가 네. 그때 뭐 전액 보증해 준다고 막 그러니까 뭐 확 이랬잖아요. 쳐주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있다는 얘기죠. 다 준비해 놓고 금융위원장이 그 얘기를 한 거, 금감원장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계 기업은 책임져라 이 얘기를 시나리오 대비해서 뱅크런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의 심리만 안정되게 지금 가격이 높고 그래서 부실 현장이 있는데 그럼 조정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아주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은 게 정부의 이제 바람일 것 같아요. 연착륙이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질서 있는 정리. 네, 저는 질서 구조개혁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인 거죠. 예. 근데 그게 뭐 총선 전까지는 뭐 절대 안 터뜨릴 거고. 뭐 제가 봐도 그게 상식적인 이거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가을쯤 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위험해질 것이다. 위험하다는 단어는 이제 네. 저거 하니까 네. 가을에 되면 이제 좀 나타날 것이다로 바꾸겠습니다. 나타날 것이다. 네, 네. 네. 그뭐 하여튼간 이게 뭐 똑같은 우리가 얘기인데. 이제 막 위기가 오라고 망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다만 대비하자라고 당연하죠. 대비해자라고 예, 당연하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질서 있는 퇴출, 질서 있는 정리가 되면 더더욱 좋은 것이다. 이것도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 특정 건설사가 요즘에 네. 워크아웃 설, 물론 이제 설입니다 설, 뭐 이거 썰. 그러니까 네, 썰. 심리가 무서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뱅크런도 우리 그냥 우르르 몰려가면 멀쩡한 것도 넘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돕니다. 네. 근데 또 이맘때쯤 되면 이제 막 건설사 살생부 막 이런 게 또 돕니다. 네. 그 어떤 진위, 아니면 강도 교수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건설사 위기론에 대해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요. 다는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가 그런데 이게 넓게 봐도 3개, 메이저급에서. 나머지는 뭐 중견급은 뭐 충분히 뭐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이저급들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일단 뉴스를 보면 올해 들어서 도산한 건설사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소형 건설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건사에. 13개 정도 도산이 됐다고 뉴스에서 그건 봤거든요. 뭐 큰 의미 없다고 보는데 저는요. 그쵸, 뭐 이렇게 뭐라 우리가 그 얘기 드릴까요? 네네네. 그 건설사 종합건설업 하면 막 되게 돈 많은 것 같잖아요. 아시죠? 자본금이 얼마인지. 종합건설업자. 되게 작지 않나요? 네, 작죠. 네네. 그러니까 5억밖에 안 해요. 그 동네에도 그런 거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근데 심하면은 그냥 사무실 하나만 놓고 예. 종건 필수 그 기술인들만 두고 페이퍼로 하는 회사도 많고. 네네네네. 그리고 그 페이퍼로 하는 회사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타격 없어요. 네네네. 이번에 나왔던 그 경남의 좀 중견 업체 예. 도급순위 한 180인가 70위권 네. 그런 정도는 좀 볼륨이 있죠. 뭐 몇백억 뭐 이렇게 천억 이렇게. 음. 근데 그 천억 갖고 나라가 흔들리진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메이저가 중요한 거죠. 메이저. 그 작은 것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저는 흡수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땅이 있고 네. 여기다 돈을 쏜 사람이 시행자가 있고 대출기관이 대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원금을 다 손실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대출금의 일부는 다 회수가 되잖아요. 네. 그 개념에서 보면 손실액은 20-30% 손일 거고 말씀하신 대손 충당금이 충분한 데는 버틸 거고 없는 금융기관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몇 군데 안 되고 말씀하신 이제 메이저급의 건설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으면 알만한 건설사. 무조건 아는 회사죠. 그냥 예, 예. 그 회사들 한두 개는
제가 봐도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정부도 아마 모니터링 할 거고 네. 한간에 올 여름인가요? 예. 봄 여름쯤에 그 얘기 돌았었잖아요. 그 회사에 관계된 사람이 우리가 망하면 대한민국 건설사 다 망합니다. 그리고 과장되게 얘기하면 어깨 힘주고 정부에 가서 얘기하더라 이거 합니까? 네네네네네. 대마불사처럼. 네. 그게 괜히 도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회사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일단 자신감을 보여줘야죠. 망하더라. 내일 망하더라도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왜냐면 돈 찾으러 네. 막 채권자도 몰려오니까. 그렇죠. 예. 박살나니까. 근데 그 회사는 상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네. 역설적으로. 예, 그 얘기 할 필요 잘 되는데 뭐하러 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망하면 딴 데 다 망해 이 소리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하기 바쁜데 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나이스 신용평가나 한국 신용평가 또 뭐 네. 이런 리서치 보고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막 약간의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고 농도의 차이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은 똑같아요. 어느 메이저에 대한 신용평가 어떤 점수나 이런 것 결이 같아요. 그래서 조건부로 if죠, if. 어떨 경우 네네네. 리스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조건부를 보고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 여기 건설사는 리스크가 제거가 안 되면 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가 성립이 하죠. 그 회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가 한두 개가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정부도 아마 잘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게 자빠지진 않잖아요, 메이저가. 네. 어떻게든 살리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장과 가치가 예. 시장에서 시간이 해결해주고 유동성이 나아지고 소득이 나아졌을 때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란 문제가 안 되겠죠. 아닐 경우에는 조금 타격이 있겠죠, 제가 볼 때. 시간과 가격, 그러니까 사업성을 보고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메이저 한두 개는 포함이 돼 있다. 네, 그건 뭐 다 아시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거 근데 되게 조심스러워하죠. 저희는 뭐 네, 그냥 표현을 언급을 안 대놓고 할 하는 수는 걸로 없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으면 현장 상황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제가 다니면서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네, 지식산업센터. 이게 우리 20년, 21년 때 호황기 때 네. 대체 상품으로 막 폭발적이었단 말이에요. 아,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네. 많고. 계속 투자가 늘어나다가 그게 현장들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인데 투자하신 분들이 시장에 완전히 죽고 지식산업센터의 그 용도 변경이 안 되게 되니까 주거용으로 약간 전환해서 활용을 했거든요. 아, 안 되게 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빠지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포기하고 자빠진다라는 건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데 중도금 대출도 안 중도금. 받고 자빠지는 거죠. 아, 계약금 내고 날리고. 아, 나 계약금 포기할래. 날리고. 그럼 그 현장은 어떻게 돼요? 미분양이랑 돌아가죠. 똑같은 거예요. 안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실물로는 네네네. 지식산업센터가 토목공사하고 골조공사하고 외장공사하고 여기에 뭐 2년 반이 걸렸어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완공이잖아요. 거의 다. 예. 완공을 안 하고 1년째 유리창을 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 없어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안 도니까. 예. 이렇게 유지를 해야 이자에 버티고 가다가 시장이 혹시 살아날까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리창을 천천히 붙이는 거죠. 한 장. 그렇죠. 예. 그게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저거 지금 딱 하는 순간 분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럼 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요 대놓고 또 하면 또 기존 계약자랑 문제 터지니까 또 뒤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막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가 다 위치가 좋잖아요. 웬만하면 네. 도심지고 네. 그런 데들이 그 정도라는 얘기는 부동산 주거용은 투자용도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의 심각성이 다 사라질 수는 없겠구나. 정리는 돼야겠구나 하는 거는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식산업센터가 그 정도면 아 그렇죠. 다른 PF 사업장은 오죽하겠네요. 뭐 하이엔드 있잖아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네네네. 그 2020년대에 뭐 히트쳤잖아요. 목 좋은 곳. 목은 좋은 데다가 최고의 시설. 아, 내장재 의료하고 막. 아 그건 기본이고 뭐 네. 커뮤니티도 어마어마 좋죠. 뭐 밥도 그 주고 대신에 막 뭐 하는. 예. 15평이 뭐 8억 10억 이렇게 오피스텔인데 너무 비싸죠. 예. 근데 다 팔렸어요. 여의도에도 예, 그런. 네, 여의도도 히트 쳤고 남산도 히트 치고 좋은 자리 다 쳤죠. 쳤는데
이 얘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여지를 둬야 될 것 네. 같아요. 요새 하도 소송 이런 게 많아서. 근데 분명히 완판됐는데 예.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 물건을 사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게 여전히 저기 전단지 주던데요? 네,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완판이 됐는데 왜 그걸 또 그러네. 팔죠? 그런과 동시에 어. 뭐 역삼동 뱅뱅상거리 뭐 이런 좋은 자리에 작년 재작년에 부지를 막 매입한 하이엔드 하려고 지은 데들이 많아요. 근데 고전에 완공된 거냐 다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나마 뒤늦게 따라간 고점에 잡은 현장들이 강남에도 지금 뻗은 게 한 제가 본 것마다 한 6개, 7개 있어요. 근데 그 현장들이 지금 진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네. 그런 것들이랑 다 연결돼 있죠. 그 저는 당연히 2년 전에 완판된 줄 알았거든요. 그때도 뭐 이 분양한다고 저 이렇게 이런 거 봐주세요. 그 나눠주잖아요. 어. 근데 길 가는데 저한테는 안 줘요. 내가 이제 살 돈이 유명하시니까. 없어 보이나? 아니 아니, 좀 없어 유명하시니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안 주던데 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완판이 돼서 저 입주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막 달력을 주고 막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뭐지? 나는 분명히 2년 전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군요. 완전 성공한 건데 그죠? 그게 좀 꽤 있어요 지금. 야 이거 되게 역설적이네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요. 아무튼 이제 부동산 PF도 잘 좀 넘어가야 할 텐데. 네, 뭐 대한민국 국민 뭐 유전자가 좋으니까 또 잘 넘어갈 겁니다.